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7월 10일 금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진우책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큰 실수를 했더군요. 영화음악가 엔니오 모리코네를 추모하면서 모리스 잘과 존 윌리엄스를 언급했는데 스타워즈를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라고 한 게 바로 그 실수입니다. 영상을 올린 뒤에 지인 한 분이 전화를 받고 나서야 아차 했습니다. 댓글에도 그런 지적이 있더군요. 고맙습니다. 스타워즈 1편은 다들 아시다시피 조지 루카스가 감독한 영화죠. 루카스 군단이 만든 영화입니다. 조지 루카스는 스필버그 감독의 추천을 받고 존 윌리엄스에게 스타워즈 음악을 맡겼죠. 아마도 순간적인 착각을 한 건 존 윌리엄스가 스티븐 스필버그와 E.T.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을 함께 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멘트를 하는 것도 비밀이 꽤 많습니다. 앞으로 실수를 줄여 나가도록 정돈된 문구를 준비할까 합니다. 어제 저녁 6시 무렵이죠. 언론사 속보로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신고한 딸의 말로 박 시장이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박 시장이 지속적인 성추행을 했다는 고소장이 그 전날 밤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됐다는 게 밝혀졌죠. 고소인 조사도 접수와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는군요. 박 시장이 공간에 유서를 남겼다는 뉴스도 뒤따랐습니다. 제가 글을 한 지는 한 40년이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가 참여인들을 만들 무렵엔 그는 함께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와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 뒤로도 정치적 노선과 달리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잘 알고 지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이였죠. 그가 서울시장이 된 뒤로 많이 소원해졌습니다. 아들 신체 검사와 관련된 사건에 저는 입을 다듬으로써 마지막 우정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국민의식이니까 말입니다. 신문을 보면 요즘 화두는 부동산 집값입니다. 야당의 자멸로 총선에서 망회의 압승을 거둔 권력은 이제 그칠 것이 없죠. 그런데 권력의 신부에 앉은 이들이 다 주택인 게 드러나고 기껏 내놓은 집값 대책이란 게 징벌적 세금 폭탄을 때리겠다고 해서 집 사기가 더 힘들어지니 민심이 요동을 친 겁니다. 집값은 더 오르고 전세는 시가 마련이 말입니다. 신문 헤드라인이 그렇습니다. 권력은 이제 국민과 전쟁을 치를 태세입니다. 권력의 생각은 참 단순합니다. 다주택자인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집을 팔고 그래서 민심이 진정되면 괜찮을 것이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왕창 올려서 집으로 인한 부담을 늘리면 결국 집값은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계산이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순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권력의 진짜 계산은 따로 있죠. 집 없는 이들의 권력을 향해 가지고 있는 분노는 집 가진 사람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들에게 준다던 세제 금융 혜택마저 축소하겠다고 해서 기존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부리는 겁니다. 정말이지 이제 정부가 하는 말이 반대로 해야만 살아남는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권력의 이런 독재는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이죠. 야당이 기껏 하는 일이란 게 김유미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당의 부동산 대책 특위를 만들겠다는 정도입니다. 장관 해임 건의안은 정치 쇼죠. 그리고 당내 부동산 대책 특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힘없는 야당에 그런 특위가 있어 본들 어떤 대책을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권력의 독주, 권력의 오만을 지켜보자니 정말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최악의 선거 참패가 의회 권력을 이 현재의 권력에 독점시킨 결과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권력 독주를 부른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물론 여당의 선거 승리는 문 정부가 잘했다기보다 전염병 사태와 그걸 기회로 온갖 명분의 돈을 퍼부어 매표에 나설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총선은 무능한 야당이 있어서 수렁으로 빠진 결과죠. 무엇보다
공관위의 공천 상당수는 국민의 열망을 배신한 명백한 사천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지만 비례대표 공천도 사천으로 비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말하자면 공관위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괴멸시킨 대사건의 종범이 아니라 주범입니다. 이번 야당의 공천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기회였죠. 그런데 그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선대위도 마찬가지였죠. 선거를 지휘하는 황교안 당대표부터 선대위 감투를 쓴 자들은 무능하다기보다 여당이 보낸 트로이의 목마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선대위 감투 제일 위에 있던 김종인 씨가 지금 당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당의 자멸로 권력에게 이제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독주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법 권력에다가 의회 권력까지 완전히 수중에 넣었으니 정말 그칠 것이 없습니다. 당장 검은 유착이라며 윤석열을 몰아가다가 독립수사본부를 만들자는 윤석열 총장의 건의를 추미애 장관이 1시간 40분 만에 거부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9일, 그러니까 어제 아침 10시까지 장관 말을 따를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다그쳤죠. 권력이 방송과 모의해서 작전을 폈다는 반대편 권은유착 주장은 못 들은 채 합니다. 등장인물인 제보자 X, 지 모 씨가 오히려 윤석열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 판입니다. 권력의 주장대로라도 휴재윤리 위반 정도인 사건을 강요미수라는 전례 없는 범죄로 몰아가고 있으니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이죠. 만약 반대편 주장대로 이게 잘 짜진 각본대로 움직여 만든 덫이었다면 소름 끼치는 일이죠. 하긴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윤석열을 쫓아내고 공수처를 만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테니 겁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어제 오늘 벌어진 이 난장판에 트릭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8일 추미애가 거부한 독립수사본부 안은 물밑 교섭 과정에서 법무부가 먼저 검찰총장에게 제안한 안이라는 거죠.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의 제안을 수용했는데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그 말대로 공개 건의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은 불과 1시간 40분 뒤에 이를 거부하면서 어제 10시까지 항보할 것을 최후 통첩한 셈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제 진실은 파묻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최강욱 의원 다들 아시죠? 그 최 의원이 법무부 입장문 초안을 개인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지운 겁니다. 법무부는 처음 그 경위를 모른다고 시체미를 뚝 뗐다가 대변인실에서 유출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법무부 말대로라면 입장문 2개의 버전이 대외로 나간 셈이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최강욱 버전은 수명자가 지휘권자를 따라야 한다는 등 수명자 같은 낯선 군사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는 저처럼 군 법무관 출신이죠. 솔직히 저는 최강욱과 추미애의 밀접한 논의 과정에서 최강욱이 오버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웃어넘길 해프닝이 아닙니다. 만약 최강욱이 추미애와 그런 밀접한 관계로 윤석열 죽이기에 깊이 개입해 왔다면 이건 또 하나의 명백한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이 정권이 무척 싫어하는 권력농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의 특색 중에 하나죠. 기가 막힌 것은 최강욱은 비례대표 당선 직후에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모두 지켜봅시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입니다. 정말이지 권력의 독주에 이처럼 이제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1년 8개월 뒤에 대선은 전혀 걱정거리가 아니죠. 우선 야당의 대선 주자에 눈에 띄는 인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론되는 그 어떤 인물도
야권의 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는 말할 것도 없이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의 이진보다도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니 그렇습니다. 설사 경제가 더 나락으로 떨어져 민심 위반이 온다 하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길을 튼 돈 선거를 또 한 번 더 하면 그만입니다. 야당의 비대위원장 간도를 쓴 김종인 씨부터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판이니 온 국민에게 월급처럼 돈을 주는 일이 곧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들 그 돈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자유로를 달리다 보면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신청하라는 경기도의 안내 광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긴 혈액급여를 왕창 늘리고 근로장려금에다가 노인수당, 아동수당 등 온갖 수당들로 넘쳐나며 세금으로 노인들 알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지자체별로 농민수당부터 해녀수당까지 온갖 명목으로 돈을 뿌리고 있으니 국민 기본소득이 뭐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아마 우리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 세계 최초의 낙원 국가가 될 겁니다. 민주당 말대로 정부 부채 비율 60%까지 괜찮다고 하면 아직 300조 정도는 돈을 더 쓸 여력이 있으니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일은 좀 더 희망적인 얘기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